안녕하세요. 기술 업계에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역시 엔비디아가 인텔의 만남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인텔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6조 원이 넘죠. 네, 엄청난 금액이죠. 이 거액을 투자하고 인텔의 X86 코어를 써서 새로운 RTX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죠. 이걸 함께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뭐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규모나 방식 면에서 놀랐죠. 오늘은 바로 이 소식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발표가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 중인 걸로 알려진 ARM 기반 데스크톱 CPU N1X라고 하던데요. 이 N1X의 운명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토대로요, 이 복잡하게 얽힌 기술 경쟁하고 기업 전략의 속내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칩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X86하고 ARM 아키텍처 사이의 오랜 경쟁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또 N1X 칩이 엔비디아에게 갖는 진짜 의미는 뭐고,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주목받는 엔비디아 인텔 협력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50억 달러 투자, 그리고 X86 기반 RTX SoC 공동 개발. 규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파운드리 계약?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인텔 공장에서 그냥 생산만 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사가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거거든요. 공동 개발? 네. 과거에 인텔이 경쟁사인 AMD 그래픽 기술을 자기네 CPU에 통합했던 캐빌레이크 G 같은 사례가 있긴 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기술 협력을 예고하는 거죠. 5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도 이게 뭐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거의 전력적인 동맹에 가깝다, 이런 무게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텔 입장에서도 단순 파운드리 고객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인텔 파운드리 사업 IFS에도 큰 힘이 될 테고요. 그 공동 개발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냥 생산 시설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이제 머리를 맞댄다는 거니까요. 캐빌레이크 G 말씀하시니까 그때도 시장이 꽤 놀랐었죠. 그랬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오래가진 못했지만요. 이번 협력은 그때와는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텔하고 강력하게 손을 잡는 와중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자체 ARM 기반 칩 N1X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바로 그 점이 이번 발표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N1X는 엔비디아 최초로 데스크톱 PC용으로 설계된 ARM 기반 CPU로 알려진 칩이죠. 사실 엔비디아는 꽤 오랫동안 이 N1X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좀 쉬쉬했죠. 맞아요.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워크스테이션용 고성능 칩인 GB1X의 저전력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슬쩍 언급했는데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올해 초부터 NX 관련 정보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데스크톱급 GPU에 버금가는 쿠다 코어를 탑재하고 전문가 작업에 유리한 통합 메모리 구조를 갖췄다, 이런 구체적인 사양까지 막 거론됐었고요.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가 직접 만드는 첫 PC용 CPU라는 상징성 때문에 더 주목받았죠. 맞습니다. 그 상징성이 컸죠. 그런데 이번에 인텔하고 X86 기반 RTS SoC를 공동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상황이 아주 묘하게 됐습니다. 유출된 N1X 스펙을 보면요, 이번에 발표된 X86 RTS SoC하고 유사한 점이 꽤 많거든요. 그래요? 네, 엔비디아의 강력한 GP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또 고성능 통합 메모리 설계를 공유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결국 CPU 코어만 다른 굉장히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이 되는 셈이에요. CPU 코어만 다르다. 하나는 인텔의 X86, 다른 하나는 ARM.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심지어 N1X의 ARM CPU 코어는 대만 미디어텍하고 협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요? 네, 그런 루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이 ARM CPU 설계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럼 엔비디아가 자기 돈하고 자원을 들여서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제품 라인업을 동시에 구축하는 그림이 되잖아요. 이건 대체 어떤 전략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얼핏 보면 자기 잠식, 그러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 위험까지 있어 보이는데요. 엔비디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장 표면적으로는 위험 분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아직 어떤 아키텍처가 미래 PC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지 좀 불확실하니까 양쪽에 다 발을 걸쳐놓는다, 이런 거죠. 아, 양다리 전략 같은 거군요. 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각 칩이 겨냥하는 시장이나 전략적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와, 정말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N1X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인텔과의 협력 발표 이후에 N1X의 입지가 좀 불안해졌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N1X 앞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꽤 놓여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출시 자체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출시 지연. 네, 엔비디아는 아직 N1X의 공식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초 CES에서 공개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최근에는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요? 꽤 많이 밀리네요. 그렇죠. 뭔가 내부적으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힐 수 있죠. 출시가 계속 미뤄진다는 건 확실히 좋은 신호는 아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개발이 늦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개발 자체의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윈도우즈 온 ARM, 즉 OS 생태계의 부진입니다. 아, 오해 생태계 문제. 네, ARM 기반 칩에서 윈도우를 돌리는 환경인데 이게 아직까지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호환성 문제라든지 성능 이슈 이런 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N1X가 아무리 강력한 GPU 성능을 내세우고 또 전문가 시장이라는 틈새를 공략한다고 해도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 플랫폼 자체가 힘을 못 받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최근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으로 OA 시장에 다시 좀 불을 지피려고 하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생태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죠. 그 오해 생태계 문제는 정말 오래된 숙제 같은 느낌이네요. 애플은 자체 칩으로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윈도우 진영에서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X86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그 방대한 소프트웨어 자산하고 사용자 습관의 관성입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죠. 아, 기존 생태계가 너무 강력해서. 네, 기업 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도 중요한데 예전만큼 OA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혼자 힘으로 OA 시장을 막 끌고 가기는 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쟁 환경도 N1X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경쟁 환경이라면요? 한때 ARM 기반 PC 프로세서 개발에 꽤 적극적이었던 AMD조차 최근에는 ARM 프로세서가 X86 대비 특별한 이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죠. 아, AMD가요? 네. 이건 ARM PC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업계 전반에 좀 퍼져 있다. 이런 방증일 수 있습니다. AMD마저 방향을 틀었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N1X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볼 칩들은 어떤가요? 바로 그 점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인텔하고 같이 만드는 그 X86 RTX SoC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는 AMD의 스트릭스 헬로라는 칩이 시장에서 더 주목받고 있어요. 스트릭스 헬로요? 네. 이 칩은 강력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무기로 고성능 노트북 시장을 딱 겨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일부 시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격까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ARM 기반 N1X를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냥 검증된 X86 생태계 안에서 인텔하고 손잡고 AMD하고 직접 경쟁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점점 힘을 얻는 거죠. 와, 들어보니 정말 N1X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이네요. 출시 지연에 부진한 OA 생태계, 경쟁사의 회의적인 시각,
거기다 강력한 경쟁 칩의 부상까지. 네, 첩첩산중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엔비디아가 N1X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거나 심지어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특히 이게 막대한 자금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접고 더 유망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인텔과의 협력일 수 있고요. 그렇죠. 인텔과의 협력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N1X가 단순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나 시장성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요? N1X 프로젝트가 계속될 만한 이유? 혹은 엔비디아가 N1X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N1X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갈 만한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N1X는 엔비디아 최초의 자체 PC용 프로세서라는 상징성, 이게 매우 커요. 최초라는 상징성. 네, GPU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이제 CPU 시장까지 넘본다,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첫 결과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요,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목표가 단순히 그래픽카드만 잘 파는 회사를 넘어서 인텔과 AMD가 거의 양분하고 있는 PC CPU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NEX는 그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성이나 시장 점유율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경쟁사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야망, 확실히 GPU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CPU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나리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마치 애플이 자체 칩으로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변수요?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OA 생태계 구축에 다시 한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이러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퀄컴 외에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파트너가 가세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OA 확산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든든한 우군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네,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다면 NEX 프로젝트는 다시 탈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윈도우 전략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변수가 또 있었군요. 확실히 MS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OI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들어보니 NX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논거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징성,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야망,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까지. 정말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NX의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OI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성숙하는지, 또 AMD 스트릭세일로 같은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인텔과의 X86, RTX SoC 협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엔비디아의 전략은 일단 인텔과 손잡고 X86 시장에서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NX라는 암카드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일종의 양다리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신중하고 또 계산적인 접근 방식이죠. 신중한 접근. 네.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NX에 올인하기보다는 일단 검증된 X86 시장에서 인텔이라는 강력한 파트너하고 협력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ARM이라는 미래 가능성도 완전히 놓치는 않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NX 프로젝트의 규모를 좀 축소하거나 출시 시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특정 전문가 시장으로 목표를 더 좁히는 등의 유연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 하나하나가 반도체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자, 오늘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및 X86 RTX SoC 공동 개발 발표가 갖는 의미와 이것이 ARM 기반 N1X 칩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인텔과 손을 잡고 x86 기반 칩 개발에 나선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큰 변화죠. 이는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ARM 기반 칩 N1X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게 됐다는 점. N1X가 엔비디아의 PC 프로세서 시장 진출이라는 중요한 상징성과 장기적 목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5A 생태계의 더딘 성장과 AMD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부상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최종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문제일 겁니다. 5A의 시장 수용성이 어떻게 변할지, 경쟁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CPU 시장 전체를 향한 엔비디아의 궁극적인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서 내려질 것입니다. 이번 인텔과의 협력 발표는 현재 진행형인 X86 대 ARM 아키텍처 경쟁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기술 대기업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